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62호에 게재된 일본의 테크 스타트업 세계가 인정한 실력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컴퓨터 10월 26일자 32에서 37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과 테크 기업들로부터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는 일본의 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아프리카 땅에서 농가를 지원하여 현지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얻었고, 어떤 기업은 일본 기업으로는 파격적인 인수 금액으로 이력 유명해졌습니다. 이들은 단독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인재와 제품과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여 단계별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일본의 대기업이나 벤처 캐피탈로부터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세계적인 기업이나 투자자의 지원은 그 규모가 다른데 세계가 인정한 테크 스타트업들의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바꾸고 싶지 않은 것과 바꾸고 싶은 것 등 인수한 기업이 모든 당사의 희망사항을 받아들여준 결과 기대대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전자상거래의 사이트용 BNPL, 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디의 스기의 CEO는 말합니다. 페이디는 2021년 10월에 온라인 결제의 세계적 대기업인 미국 페이팔 홀딩스에 당시 27억 달러에 인수되었습니다. 3천억 엔이라는 금액은 해외 기업의 일본 스타트업 인수 금액으로는 당시 최고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페이디가 제공하는 BNPL은 구매 상품의 대금을 후불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는 이자나 수수료, 연회비를 낼 필요가 없으며 사전 심사나 신용카드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페이디의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수 전후로 페이디가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것은 기업으로서의 독립성입니다. 경영진에서 인사제도, 보수체계, 사업개발체제, 기업 문화까지 페이디가 창업 때부터 구축해온 기업의 시스템을 인수 후에도 유지 및 존중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페이팔 측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바꾸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금 조달 능력입니다. 자금 조달 능력은 페이디에게 있어서 성장의 모틀렉이었는데 페이디가 제공하는 BNPL 사업 구조는 페이디가 상품의 대금을 우선 가맹점인 EC 사이트 측에 지불하고 구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BNPL 사업자는 대손에 대비한 충당금을 쌓아둘 필요가 있는데 페이디의 결산 공고에 따르면 2022년에 대손 충당금은 78억 엔으로 2년 사이에 무려 4배로 늘었습니다. 페이팔 산하에 들어감에 따라 페이팔이 차입한 금액을 페이디가 한 번 더 차입하는 인터컴퍼니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이팔의 신용력을 활용하여 이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면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도 높아졌습니다. 페이디가 BNPL 사업 성장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일본 내 벤처 투자 환경은 불안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의 벤처 투자액은 2021년에 7,800억 엔, 최근 몇 년간 1,000억 엔 규모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미국은 3.6조 엔으로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벤처 투자는 증가세에 있지만 선진국 및 신흥국들은 그 이상의 페이스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조달력을 얻기 위해 페이디는 세계적 테크 대기업의 힘을 빌린 것입니다. 페이디의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수는 올 7월에 1,0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서비스 내용도 기존의 일시불 3개월, 6개월 할부에 이어 올 4월에는 12개월 할부를 추가하는 등 강화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의 자금 조달력에 힘입어 사업 전개를 보다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페이디는 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성장의 걸림돌이었던 자금 조달력을 보강하여 결과적으로 페이팔이 인수한 후에도 매출이 배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페이팔은 페이디를 인수했고 다소 일방적인 요구까지 전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일본 시장에서의 세력 확대를 도모하던 페이팔이 페이디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사업뿐만 아니라 인재를 평가해 주었다고 스기의 사장은 말합니다. 영국, 인도, 이탈리아, 헝가리 출신의 경영진을 비롯하여 페이디의 사원은 60%가 일본 이외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BNPL과 결제, 테크 스타트업 창업 등 경험이 풍부한 인재도 갖추고 있습니다. 야노 경제연구소는 일본의 BNPL 서비스 시장 규모가 2026년에
1조 9,930억 엔으로 성장하여 5년 만에 1.8배 확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는 일본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페이팔에게 페이디는 유망한 인재 공급원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페이디가 페이팔의 산하에 들어가서 얻은 것은 자금 조달력뿐만이 아닙니다. 페이팔의 노하우 및 기술력을 활용하여 경영체제 쇄신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활동 중 하나가 각종 서비스 지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정비입니다. 결제 단가나 빈도, 구입하는 상품의 종류 등 이용 동향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별 LTV, Lifetime Value를 산출하고 이러한 수치를 높이는 시책을 도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용 동향에 대한 데이터 정비와 가시화를 위한 구조 만들기를 마치고 현재는 분석 및 활용 프로세스와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 시스템의 정비 및 구축에 페이디는 페이팔의 노하우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BNPL 서비스 자체 개발과 편리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왔지만 새로운 성장을 통해 데이터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어프로치로 변경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인 농업 분야에서 소규모 농가의 가능성을 넓히고 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일본에서 13,000여 킬로 떨어진 아프리카 가나의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일본의 테크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IT를 이용한 영농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스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소규모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을 테크놀로지의 힘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하는 데가스의 창업자 마키우라 CEO는 가나에 살고 있으며 도쿄에 있는 기술개발부와 협업하여 현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데가스의 사업은 농가에 대한 농업 자재 제공과 영농지도, 수확물 판매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농가에 종자나 비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경작 방법과 비료 사용법의 지도, 작업 진척 관리, 수확물 확인 등 농사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데가스는 농가가 수확한 작물의 일정분을 받고 이것을 식품기업에 판매하여 대가를 얻습니다. 농자재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자재비와의 차익이 수익인데 농가와 주고받는 것은 농자재나 수확물과 같은 현물뿐입니다.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데 영농지도를 통해 농사의 생산성과 수확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100분의 비료를 제공하면 농가가 $120분의 옥수수로 갚는 것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이런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뒷받침하는 것이 데가스가 자체 개발한 앱과 시스템인데 에이전트용으로 농가나 농지의 정보를 입력하는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전파가 닿지 않는 농지에서도 오프라인 상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C가지로 이동하여 온라인 상태가 되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등 현지 실정에 맞는 사용의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에이전트의 성적을 매일 관리하거나 수확기의 변제율 및 작부 상황을 가시화하는 등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업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지표의 화상 데이터 활용을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데가스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전직 기술자가 설립한 인공위성 스타트업인 미국의 플라넷 랩스의 지원처로 채택되었습니다. 플라넷 랩스의 위성 화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부 상황의 가시화와 토양의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가스의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가나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이끄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추진하는 것은 토양의 재생과 생산성 향상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리제너러티브 농업입니다. 영농 지원의 각종 시스템과 위성의 화상 데이터를 통한 농지 가시화 기술을 활용하여 화학비료 저감이나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불경기 재배 촉진, 카본 크레딧 취득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취득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데가스는 리제너러티브 농업에 대응하기 위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과의 개념 실증을 올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농지에는 식량 증산과 농가 소득 향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온난화 가스 억제에 대한 압력도 가해지고 있습니다. 리제너러티브 농업은 그 비장의 카드로 세계 식량 대기업들도 주목하고 있지만 실천의 장벽은 높습니다. 리제너러티브 농업의 실천에는 농사의 이력 추적체가 필수인데 당사의 시스템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매우 친화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력과 보증, 재무, 데이터 분석, 인재의 노하우, 경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지금까지 살펴본 스타트업들은 세계에 인정받음으로써 단독으로는 획득에 시간이 걸리는 경영 자원을 얻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스타트업이 자사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빅테크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원 활동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 서비스는 모두 스타트업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 운영 학습 강좌, 기술 정보 제공, 창업 및 자금 조달 학습 강좌,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권 부여 등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웹 서비스는 올 5월부터 7월까지 생성 AI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했는데 최대 30만 달러분의 아마존 웹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고 AI와 기계학습 멘토가 기술과 사업 개발을 지원하며 아마존 웹 서비스는 21개의 생성 AI 관련 스타트업을 선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은 일본 스타트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리가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snu.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의 쾌적성, 자동차 내의 매력 있는 체험 가치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